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에 대한 전황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몇 시간 전에 가자 지역의 북부 주민들이 남부로 대피하는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2개의 도로를 지정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폭격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안전 통로를 지정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가 주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언론이 미리 대피할 시간을 준 이스라엘을 비판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마스를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부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 군은 공격하겠다는 건데, 북부 지역에는 가자시가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피할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는 그냥 군사작전을 하는 건데 그냥 해도 되지만은 민간인들과 하마스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왜 우리를 욕을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 상당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마스가 말리든 말든 벌써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구 230만 명쯤 되는 이 가자 지역을 통치하는 그 주체가, 그러니까 정권이 하마스 정권입니다. 하마스 군인들의 숫자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이슬람릭 지하드라는 다른 테러 단체가 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은 약 3만 명, 2만에서 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하마스에 의하여 학살된 1,300명의 민간인들 속에 외국인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 중에 또 특히 많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미국 20여 명, 그리고 태국도 20여 명, 네팔도 또 많습니다. 필리핀 뭐 이렇게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가지고 키부츠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 가자 지역 부근의 집단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마스에게 당했는데, 하마스가 뭐 얼굴 보고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니까 뭐 살려준다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차별 학살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괴롭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마스는 푸틴이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휴전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하마스처럼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총책임자가 유체 이탈적 발언을 한 것을 똑같은 학살 집단이 환영한다고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러시아, 하마스, 이란, 북한이 악의 축을 이루며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이스라엘 적경 지역에 들어가서 취재하던 로이터 통신 기자가 이스라엘 군의 포격 또는 폭격으로 사망하고 곁에 있던 6명의 기자들이 다쳤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군과 지금 서로 공격 수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전투로는 번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스라엘군 특공대는 가자 지역으로 들어가서 인질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다수의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 지형의 모형까지 만들어 놓고 공격 훈련을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아주 창의적 작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 3,000명이 이스라엘로 침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약 1,500명이 사살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부상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압하던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의 초동 대응이 늦은 것은 하마스가 드론으로 통신시설을 폭격하여 가자 지구 부근에 배치된 이스라엘군의 통신망을 마비시킨 데다가 전초기지들을 점령해가지고 군인들을 다 죽인 때문입니다. 통신을 마비시켜버리면 이 부대가 제대로 작전이 안 되는 거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신입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그동안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맨 처음 타격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자 장벽을 불도저로 밀어붙여가지고 뚫어가지고 진입한 다음에 맨 처음 달려간 곳이 이 전초기지들, GP죠 말하자면. GP를 습격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 전에 드론으로 통신 타워를 그냥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비군들이 뉴스를 듣고 자발적으로 출동해가지고 집단 농장을 지키는데 활약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전 경험이 있고 무기를 평상시에 갖고 다닙니다. 권총 정도지만은. 장교 출신 예비군들은 현장으로 달려가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병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마스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대피실이 있는데 잠금 장치가 없답니다. 예, 긴급할 때 잠금 장치가 있으면은 뭐 장애가 된다고 그렇게 한 모여주고 안에서 잠글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뚫린 곳이 많다고 하네요. 또 하마스는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나오면은 사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하마스는 이 한가족 몰살 작전, 가족 몰살 작전을 편 경우가 많습니다. 키부츠에 살고 있는 가족 단위로 그냥 죽이고, 더구나 어린 애들을 집중적으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군인들의 목을 자르고 흉악무도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무장 집단 이렇게 부르지 말고 IS와 똑같이 이 테러 집단으로 불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테러 집단, 야만인으로 대우해 주겠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교전 수칙이라든지 포로 대우를 안 해주겠다는 뜻으로부터 보입니다. 그런데 가자와 이집트 사이의 통로는 현재로는 형식상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막혀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면한 부분이 있고 이집트와 면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이집트 영토였으니까 이집트와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막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측은 열어놓고 있는데 가자 쪽에서 열지 않은 것은 폭격 때문인지 하마스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약 46만 명의 예비군 중에서 36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속전속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36만을 계속 동원체제로 묶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 안으로 한 3개 사단 정도, 2개 기갑사단, 1개 공수사단을 동원해가지고 가자로 진입해가지고 시가전을 벌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백 킬로미터의 땅굴이 있어가지고 이 지상전 못지않게 지하전쟁도 치열할 것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서한지구의 무장세력도 이스라엘을 찝쩍대겠지만은 의미 있는 타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이 양면작전을 해왔고 이런 양면작전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